강은호의 선전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 대검찰청에 그 강연을 하러 왔는데요. 서초구청에서 사법정의허브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일반인들한테 좀 되게 어려울 수 있는 법률 영역 이런 부분을 일반인들이 좀 친숙하게 그렇게 다가갈 수 있도록 사법기관 견학 프로그램, 그리고 이런 법률교육 강좌 프로그램 이런 거를 지금 진행을 하고 계세요. 근데 제가 이번에 그 법률교육 강좌를 받게 돼서 오늘 우리 서초구청 주민분들 대상으로 상속, 유류분 관련한 이런 강의들을 이제 진행을 하게 돼서 이렇게 왔는데요. 지금 세 번째 강의긴 하는데 너무 긴장되거든요. 응원해주세요. 잘 찍어볼게요. 저희 프로그램이 강연 듣는 것 외에 사법 견학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검사실이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 검사, 그리고 실무관님, 그리고 수사관님. 보통 검사실에 이렇게 같이 한 방에서 계세요. 이 피해자가 이제 검사님한테 불려오겠죠? 보통 뭐 수사관님이 수사를 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검사님이 또 직접 수사를 하시기도 하고요. 여기서 이제 다 조사를 받는 거예요. 우리 실무관님은 행정적인 부분 잘 도와주시는 분이 되시고요. 그리고 검사녹화 조사실, 저렇게 검사실에서 피해자 조사를 하기도 하고, 신청을 하거나 그러면은 동의를 하거나 하면 영상 녹화가 되는 그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기도 해요. 즉 내가 조사받는 부분이 다 이렇게 영상으로 다 찍히는 거예요. 이 부분들 되게 재미있어 하시더라고요. 영상 녹화 이제 어떻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견학타 마치고 오시면 여기서 제가 이제 강연을 진행을 이렇게 해드릴 겁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청성에서 대표를 맡고 있는 서민 변호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서초구에서 마련해 주신 자리예요. 현재 서초구에서는 서초구 이 법조 단지를 법률 문화 교류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중심지로 조성을 하는 사법정의 허브라는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인들이 되게 법률 영역 하면 되게 딱딱하고 어렵게 느끼시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쉽게 다가오실 수 있게끔 대법원하고 대검찰청 요 기관들하고 연계를 해서 오늘 진행하셨을 텐데, 기관 견학도 좀 다녀오셨죠? 그리고 이렇게 법률 교육에 대한 강좌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강좌 진행을 이렇게 맡게 됐습니다. 이 서초구청, 그리고 관계자분들, 그리고 대검찰청 관계자분들, 오늘 이 자리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저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한 제 소개를 드리자면요. 저는 법무법인 청성에서 가사사건, 상속사건 주로 담당하고 있고요. 요즘은 학교폭력 사건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보시면 상속에 대해서 다들 이렇게 지식이 되게 많아지셨어요. 뭐 유튜브나 이런 채널들도 잘 돼 있고, 그리고 권리의식도 많이 높아지셨고, 또 4월에 우리 헌법재판소가 유류분에 대해서 위헌 결정 내린 거 알고 계시죠? 또 이런 부분까지 있어서 다들 상속, 유류분 이런 쪽에 관심이 아주 높아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상속 분쟁 요 정도만 알면 어디서 정말 꿀리지 않고, 그리고 혹시라도 가족 간에 이런 상속 관련된 분쟁이나 이슈가 생기더라도 이 정도 알면 잘 이렇게 이슈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들만 좀 쉽게 이렇게 모아서 담아봤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컨텐츠로 오늘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일단 상속이 뭔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상속이란 사람의 사망에 의한 재산 및 신분상 지위의 포괄적인 승계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보면 일정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 가운데 뭐 한 사람이 이제 사망을 했다라고 하면 그의 재산적 그리고 친족적인 지위를 포괄적으로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재산적 지위만 받고 싶다, 골라서 받는 거 안 돼요. 재산적 지위 중에도 나는 적극 재산만 받고 싶다, 안 돼요. 그렇게 골라서 받을 수 없고요. 그냥 재산상, 신분상 지위를 그분의 모든 걸 한꺼번에 이렇게 받게 되는 거, 그게 이제 상속이에요. 우리 민법에서는 이 상속 순위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이렇게 나눠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1순위는 직계 비속, 아시죠? 자녀, 손자녀. 그리고 2순위는 직계 존속, 이제 부모, 조부모. 3순위는 형제 자매요.
그리고 사순위는 사촌 이내의 반계열 쪽인데요. 이 상속순위는 1순위가 있으면 그 앞선 순위가 있으면 뒤에는 다 상속인이 아니게 돼요. 즉 1순위 있으면 2, 3, 4순위는 상속 못 받는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배우자가 있어요. 배우자는 이렇게 민법에서 따로 규정을 또 하고 있는데 직계 존속과 직계 비속이 있을 때 이들과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그러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상속분 비율, 이것도 궁금하시죠? 일단 그 공동 상속인들은 모두 균등하게 1씩 그 1의 비율로 다 같이 나눠 가지게 되는데요. 우리 배우자는 이 재산을 같이 형성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려를 해줘서 0.5 부분을 더 가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배우자는 1.5, 그리고 그 외에 직계 존속이나 직계 비속은 1의 비율로 이렇게 상속을 받게 된다는 점. 형제 자매는 그냥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상속인이 되는 게 아니고 이 형제 자매에게 배우자가 없어야 되고요. 그리고 직계 존속도 없어야 돼요. 그래야 내 형제 자매한테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이제 하나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례를 통해서 조금 쉽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에 앞서서 우리가 그러면 상속인, 상속 비율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뭘 상속을 받게 되는 걸까요? 이 상속 재산을 상속을 받게 되잖아요. 상속 재산이 뭔지도 좀 알아두셔야 돼요. 이분이 뭐 만약에 유산으로 3억을 남기고 돌아가셨다. 그러면 이 남은 3억 원만 상속 재산이 되는 게 아니에요. 공동상속인들한테 이분이 죽기 전에, 살아 생전에 증여를 한 재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증여한 재산도 같이 합산을 해서 이 부분도 상속 재산이 됩니다. 특별수익이라고 해서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알아두시고 여기 법정 상속분 사례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인과 아들을 둔 남편이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근데 유산으로는 3억 원을 남기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3억 원만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아내를 너무 사랑하셔서 생전에 아내한테 7억 원을 증여를 해주셨어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상속인은 누구이며 상속 재산은 얼마가 되고 그 상속인이 그러면 얼마를 받게 될까? 요거를 이제 한번 해결을 해볼게요. 먼저 상속인은 아까 누가 된다고 했죠? 직계 비속과 배우자가 공동 상속인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배우자랑 우리 아드님이 상속인이 될 거예요. 그럼 비율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기억 잘 하시네요. 그죠? 1.5, 1 이렇게 이 비율로 받게 돼요. 즉 요거 이제 좀 쉽게 표현하면 6대 4의 비율로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상속 재산은 얼마일까요? 배우자는 지금 상속인이잖아요. 1순위 상속인. 이 배우자한테는 30년 전에 준 이 증여 재산도 다 이렇게 상속 재산으로 합산이 됩니다. 그래서 생전에 7억 원 주셨다고 했잖아요. 요거는 상속 재산이 돼요. 그리고 남아있는 재산 얼마라고 했죠? 3억 원. 두 개 합치면 10억 원이죠. 10억 원이 상속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10억 원을 이제 아까 비율이 1.5대 1, 즉 6대 4의 비율로 나눠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인은 얼마가 돼요? 6억이죠. 그쵸? 이제 상속분이 6억 원이 되는 거예요. 법정 상속분이. 그럼 아드님은 얼마예요? 4억이죠. 자, 근데 지금 아내분이 얼마를 먼저 받아갔어요? 7억을 받아갔죠. 6억 원이 상속분인데 7억을 받아간 거예요. 그러면 1억 원의 초과분이 생기죠. 요거 반환해야 될까요? 반환해야 될까요? 아니요. 초과로 이렇게 미리 받아간 요 재산은 반환은 하지 않아요. 대신 이분이 다른 추가 상속분을 주장할 수 없게 돼요. 이미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남은 3억은 우리 아드님이 모두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이 어머님이 이 3억에 대해서 아들아, 너랑 나랑 그것도 6대 4의 비율로 나누자. 그러니 6대 4의 비율을 나누면 1억 8천만 원이 돼요. 이 어머니가 그러니까 1억 8천만 원 나한테 다오라고 못한다는 거예요. 현시점? 네, 현시점이에요. 네. 이해되시죠?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피상속인이 사망을 하시면 그 상속 재산을 찾는 게 중요하겠죠. 돌아가셨으니까 재산은 어디에 얼만큼 남겨놨는지 우리가 알 길이 막막해요. 근데 그걸 빨리 아셔야 되거든요. 왜냐면 상속 등기 6개월 안에 해야죠. 그리고 만약에 상속 재산이 상속 채무가 훨씬 많다 이러면 3개월 안에 한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돌아가시면 빨리 상속 재산이 어떻게 되는지 찾아내셔야 돼요. 그 방법 알려드릴게요. 보시면 먼저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에서 6개월 내라면 주민센터에 가셔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으세요. 요거 하나 신청하시면은 이제 쫙 나와요. 피상속인의 부동산, 금융거래, 세금, 보험, 국민연금 가입 여부가 한꺼번에 조회가 돼서 옵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는 한 2주 걸려요. 금융재산은 아무래도 그 예금 채권이요. 이런 부분들은 어디에 은행 계좌에 뭐가 있고 이런 부분들은 한 4주 정도 걸려요. 그래도 한 달 안에 다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요거 제일 먼저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한테도 이런 유류분이나 뭐 상속 분쟁 생기셔서 오시면 요거 빨리 받아가지고 오시라고 저희도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게 어떤 은행에 어떤 계좌가 얼마가 있다 이렇게 오지 않고요. 어떤 은행에 어떤 계좌가 있다 이렇게만 와요. 근데 우리는 뭐 계좌가 있다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은행에 얼마가 있는지, 또는 유류분 반환 청구 이런 거 하시려면은 누구한테 얼마 줬는지 찾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거 찾으려면 은행 거래 내역 이런 거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찾으려면 요거를 가지고 가서 은행에 가시는 거예요. 이제 어떤 은행에 어떤 계좌가 있다. 요거는 이제 알 수 있으니까 그 은행에 본인이 또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요 아까 말씀드린 가족관계 증명서, 뭐 신분증 가지고 가셔서 그러면 우리 아버지 명의로 된 요 은행에 있는 계좌 쫙 다 보여주시고 그 뭐 10년이나 20년 전 거래 내역까지 해서 다 뽑아주세요 라고 하면은 다 뽑아주십니다. 보통 저희도 그렇게 해서 소송 준비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제 찾으실 수 있고, 이제 부동산을 확인하는 방법은 시청, 구청에 가면 이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이요. 그분 명의로 된 부동산 다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이제 이거는 딱 돌아가셨을 그 시점에 부동산, 있었던 부동산만 확인이 돼요. 그럼 예전에 팔았을 수도 있잖아요. 예전에 누구한테 줬을 수도 있고, 그런 재산도 우리는 사실은 찾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 것도 찾을 방법이 있습니다. 이 재산세 과세증명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예전에는 재산세를 냈다가 한동안 이제 안 내고 계세요. 지금까지. 이런 거 보면은 누구한테 팔았으니까 안 내시겠죠. 그러면 그 부동산 주소를 가지고 가서 이제 등기부 등본 시청하시면 돼요. 등기부 등본 보면 누구한테 언제 매매했다, 언제 증여했다 이런 거 다 찾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시청, 구청에 가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이런 것도 그 주소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그거 보여달라고 하면 여기에 공시지가 이런 거 다 나와요. 거래가액 이런 것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부동산은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우리 6개월 지나면 확인 못해요? 라는 거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요,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확인할 수 있는데 아까 6개월 내면 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한 번에 다 보여주잖아요. 근데 6개월이 지나면 요걸 못할 뿐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일일이 가서 그냥 다 확인하시면 돼요. 그게 이제 조금 번거로울 뿐이지 6개월이 지났다고 해서 뭐 이거에 안 되는 거는 전혀 아닙니다. 은행에 가셔서 금융감독원에 대한 이 금융재산 조회 신청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떤 은행에 어떤 계좌가 있다 이런 거 나오니까요. 그거 가지고 가서 은행에 가서 이제 신청하시면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상속인 증명 서류는 가족관계 증명서, 그리고 아주 오래전에 돌아가신 분들은 이 가족관계 증명서가 없고 재적 등본이 있어요. 그리고 본인 신분증 가져가시면 됩니다. 유류분 저희 위헌 판결 4월달에 나왔잖아요. 요거 되게 간략히만 설명드릴게요. 앞으로 유류분 이제 어떻게 변할지 내년부터 이런 부분 설명을 드릴 건데, 유류분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유류분이란 망인의 의사와 별개로 법에 따라서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 상속분을 이렇게 법이 정해져 놓은 거예요. 이 유류분 제도는 왜 생겼냐면요. 예전에는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으로 누구한테 뭘 다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면 거의 그 아버님 유지대로 다 이렇게 상속하고 그거 다툴 생각 안 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한테만 많이 해요? 장남한테 거의 다 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배우자나 딸들은 너무 불합리한 거예요. 이 상속에서 계속 배제가 되는 게. 그래서 이걸 조금 보완을 하려고 만들어진 제도가 유류분 제도입니다. 유류분 비율도 있어요. 법에 정해져 있는데요. 아까 우리 법정 상속분 얘기 드렸잖아요. 그 법정 상속분에 대해서 이제 직계 비속이나 배우자는 그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절반이에요. 그리고 직계 존속이나 형제 자매는 3분의 1인데요. 이제 형제 자매는 이번 유류분 위헌 판결로 형제 자매에 대해서는 유류분이 없다 이렇게 삭제가 됐어요. 그래서 형제 자매에 대한 유류분은 이제 청구를 못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헌재 결정 아주 간단히만 말씀드릴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형제 자매에 대한 유류분 조항 위헌으로 즉시 효력이 없어졌어요. 올해 4월 이후부터는 형제자매에 대한 유류분 청구는 못 하십니다.
그리고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정하지 않은 거. 요게 이제 헌법 불합치라고 해서 국회에 이런 유류분 상실 사유를 한번 제정을 해봐라 라고 입법 의무를 부과를 했는데요. 유류분 상실 사유, 우리 폐륜 상속이라고 있죠. 정말 부모님 뭐 때리는 경우도 있고 아예 방치해서 한 번도 안 찾아온 그런 자녀에게도 과연 유류분 반환을 인정하는 게 그게 이제 맞느냐, 요런 생각에서 이제는 그런 자녀들한테는 이렇게 유류분 상실 사유를 규정을 하도록 해서 유류분 반환 청구 못 하도록, 아마 이런 내용의 입법이 내년 이후에 이렇게 생기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기여 상속인이라고 있어요. 내가 부모님을 특별히 많이 부양을 했단 말이에요. 아프신 부모님 계속 모시고 살거나 아니면 부모님 재산 증식을 위해서 내가 아주 많이 애썼어요. 근데 그런 기여 상속인에게도 지금 법에 의하면 다른 그 형제 자매들이 유류분 반환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다 돌려줘야 돼요. 근데 기여 상속인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사실은 기여한 게 이렇게나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조금 고려를 해서 기여 상속인에 대해서는 유류분 반환 청구를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좀 제한하게끔 하라, 이런 내용으로 국회가 아마 법을 제정을 할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바뀌게 될 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류분도 간단하게 사례 한번 풀어볼게요. 보시면 부인 그리고 아들 둘, 딸 하나, 이렇게 자식 셋을 둔 남편이 유산으로 9억을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죽기 전에 이 모든 재산을, 이 유산으로 남긴 9억을 장남한테 줘라 라고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이 뜻대로 장남만 가지고 안 한다고 했잖아요. 이제 딸들이랑 배우자가 이 유산에 대해서 유류분 반환 청구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9억 원 유산 어떻게 나뉠까? 보면 지금 유산으로 남은 건 9억이에요. 그런데 장남한테 9억 모두 줘서 이 우리 배우자랑 아들, 딸 요 분들은 아무것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장남에게 9억을 다 준 요것 때문에 유류분 침해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9억을 다 받아간 장남 때문에 아무것도 못 받아간 부인과 이 자녀들이 다 받아간 장남한테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얼마를 반환 청구할 수 있게 될까? 보면 아까 법정 상속분 비율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1.5, 1, 1, 1. 그쵸? 그러면은 9분의 3, 9분의 2, 9분의 2, 9분의 2 이렇게 가지게 되세요. 그런데 요건 법정 상속분 비율이고 유류분은 이거에 얼마요? 그렇죠. 배우자하고 직계비속은 이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만큼이 유류분이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유류분 비율은 이제 그렇게 되니까, 그러면 유류분 부족액이 결국 지금 남아있는 재산이 9억이잖아요. 그쵸? 이 9억을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을 해보면 부인이 1억 5천만 원, 그리고 이 자녀 두 분은 1억 원씩 유류분 부족액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되시죠? 그러면 이 유류분 부족액만큼을 누구한테 청구한다고요? 장남한테. 다 받아간 장남한테 청구하면 장남은 요 부분만큼은 다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을 이제 고려를 해서 간단한 사례들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이 둘째 아들이 그 아버님을 수시로 폭행하고 오랜 기간 동안 전혀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느냐? 이제 앞으로는 국회 입법이 생겨서 아마 못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 그러면 만약에 장남이 아버지가 이제 좀 많이 아프셨는데 아버지랑 오랜 기간 함께 살면서 계속 간병을 하고 부양을 했어요. 이러면 기여상속인으로 인정이 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다른 유류분 반환 청구하는 분들이 이 장남에게는 유류분 반환 청구를 못하거나 아니면 하더라도 아까 그 금액보다 적은 금액만큼만 청구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아마 입법이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편분이 사망한 이후에 배우자도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결혼도 안 했어요. 결혼도 안 하고 부모님도 지금 다 사망하셨죠. 그런데 이 둘째 아들한테 재산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이 자기가 죽으면서 자기 전 재산을 공익재단에 다 기부를 했어요. 모두 기부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누가 남았어요? 장남하고 딸이 남았죠. 이 장남하고 딸은 둘째 아들의 형제자매예요. 그러면 이 형제자매가 둘째 아들의 재산에 대해서 공익재단에 다 기부한 요 행위가 유류분 침해다 라고 해서 유류분 반환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죠. 왜 안 되냐면 이제 형제자매끼리는 유류분 반환 청구가 안 된다고 위헌 결정이 나왔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렇게 공익재단에 유류분 반환 청구 못한다. 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유류분 분쟁을 피해서 특정 재산을 증여받는 방법, 요것도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요걸 이제 설명을 해 드릴게요. 나는 재산만 받고 싶지, 근데 재산 다 증여는 받고 싶은데 유류분 반환 소송 요거는 또 안 걸리고 싶어. 그럼 어떻게 증여받으면 돼요?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한테 이제 좀 대답해 드릴 수 있는 내용인데요. 그러면 유류분 반환 청구 안 하겠다 는 그런 내용. 즉 나는 상속도 안 받고 유류분 반환 청구도 안 받겠다. 어떤 특정한 자식한테 그런 내용의 포기각서나 유류분 포기각서 요거 받으면 유류분 반환 청구 못 하게 될까요? 어떠실 것 같아요? 이렇게 상속재산을 포기하거나 유류분 포기는 법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당연히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자기가 안 받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누구한테 몰아주고 싶을 수도 있고 할 수는 있는데요. 이게 부모님, 즉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이후에 해야지만 효력이 있어요. 만약에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나는 상속 안 받을래요, 나는 유류분 안 받을게요, 이런 내용의 포기각서 쓰셔도 이건 다 무효예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쓴 포기각서들은 다 무효다. 근데 돌아가신 이후에 상속재산 안 받겠다, 유류분 안 받겠다 이런 포기각서는 쓰실 수 있고 요거는 다 유효해요. 그렇게 하면은 유류분 분쟁 못 하시게 되겠죠. 그 포기한 분은 유류분 반환 청구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류분 같은 경우는 법에서 요만큼은 꼭 줘라 라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류분 청구 소송 내가 안 당하고 모든 재산 제가 저 혼자 다 받아갈게요, 이거는 법적으로 안 돼요. 법에서 요만큼은 유류분으로 줘라 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아까처럼 나 근데 어떤 재산 중에 제가 뭐 A 재산만큼은 요거는 부모님한테 받아오고 싶은데 요거는 절대 유류분 소송 안 걸리게 요 부분만큼은 잘 방어하고 싶어요. 그럴 방법은 있다는 말씀이에요. 전 재산에 대해서 다 받아오고 유류분 청구 소송 안 당할 수 있다는 그런 방법은 없는데요. 어떤 특정 재산만큼은 내가 요건 받는데 유류분 반환 소송 피해 가고 싶다, 이런 방법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유류분 청구 소송 당하지 않게 이렇게 하려면은 피상속인, 돌아가시는 분이 유류분액을 미리 조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이렇게 보시고, 아까 유류분 비율에 따라서 유류분액이 있잖아요. 그걸 좀 계산을 하셔서 그걸 넘지 않게끔 적당히 미리 나눠주시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유언으로 이렇게 나눠주겠다 이렇게 하시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뭐 요 상속 재산으로 그 부분 유류분 액 서로 넘지 않게끔 그렇게 생전 증여한 다음에 남은 부분들은 상속 재산으로 이렇게 남겨주시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원하는 특정 재산을 증여받는 이런 방법 알려드릴게요. 나는 A 건물, B 건물, C 토지가 있는데 부모님한테 저는 A 건물만큼은 꼭 이걸 지키고 싶어요. 다른 형제자매들한테 다른 거는 제가 뭐 B 건물, C 토지는 다 유류분 반환 청구 돼도 되는데 A 건물만큼은 주워서 갖고 싶어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이 부모님이 그 자녀한테 A 건물에 대해서는 생전에 증여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특정한 자녀가 예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B씨도 얘 다 주고 싶어요. 주고 싶은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셔도 되는데 A 건물만큼은 꼭 지킬 수 있게 해주려면 A 건물은 증여를 해주시고, B씨는 유증은 유언으로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B씨는 상속재산으로 남겨두셔도 돼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왜 유효하냐면, 우리 유류분은 반환 청구를 하는데 반환하는 순서가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생전에 증여한 증여로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유언으로도 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뭐부터 먼저 반환 대상이 되냐면 유언으로 증여된 부분부터 반환 대상이 돼요. 유언으로 받은 사람한테 먼저 반환 청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B씨는 유언으로 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B씨에 대해서 먼저 반환 청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로 줘서 유류분 부족액이 끝났다. 그럼 A 재산에는 유류분 반환 청구 못 하겠죠. 그래서 그 정말 받고 싶은 재산은 증여로 주시면 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이렇게 안 당하게끔 정말 지키게끔 해주시려면 그 재산은 생전 증여로 주면 된다. 자, 그러면 요즘은 제가 상속이나 증여 뭐 이런 부분들 많이 강연을 하다 보니까 상속세나 증여세 이런 거 조금 절감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세요. 그래서 이 부분들 세금 이슈도 조금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증여재산 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증여세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가족 간에 하는 증여에 대해서 일정 금액만큼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구간이 있어요.
그거 이제 면세점이라고 하는데요. 보면은 나를 기준으로 할 때요. 나는 직계 존속 그룹, 그리고 직계 비속 그룹, 여기는 기타 친족 그룹, 배우자는 한 명밖에 없으니까 그룹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죠? 배우자. 이렇게 요 네 그룹으로 나눠져서 요 그룹한테 각각 받는 일정 금액만큼은 증여세가 부과가 안 되는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즉 직계 존속한테 내가 받는 금액은 5천만 원까지는 5천만 원까지는 증여를 받아도 증여세가 나오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내 자녀가 나보다 돈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럼 자녀가 저한테 5천만 원 줄 수 있잖아요. 이 5천만 원까지는 역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배우자는 같이 공동으로 재산을 좀 형성을 한다는 그런 측면이 많아서 배우자는 이 공제된 금액이 상당히 커요. 6억 원까지. 배우자한테는 6억 원까지 증여받아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타 친족한테는 1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부과가 안 되는데요. 이 기타 친족에는 누가 있냐면요. 장인 장모님, 시부모님 이런 분들한테는 1천만 원까지 받아도 증여세가 부과가 안 돼요. 그거를 이제 좀 정리해본 표가 이렇고요. 아까 우리 직계 존속으로부터 받았을 때, 즉 자녀가 받는 거예요. 자녀한테 5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부과가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중요한 시점이 있어요. 아까 뭐 10년, 10년 막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10년의 기간으로 이렇게 돼요. 즉 10년 전에 증여한 금액이 총 5천만 원. 까지만 부과가 안 되고 이제 10년이 또 지나잖아요. 그럼 다시 5천만 원 면세 이 구간이 다시 생겨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20년이면 5천만 원, 5천만 원, 1억 원까지 증여세가 부과가 안 될 수 있겠죠.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이 5천만 원은 성년인 자녀에 대해서만 5천만 원이고요. 미성년인 자녀는 어리잖아요. 5천만 원까지 다 증여세 부과 안 하지 않고 2천만 원. 그리고 근데 그 자녀가 성년이 되면 5천만 원으로 면세 구간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럼 간단히 사례를 한번 봐볼게요. 제가 아들이라고 상정을 하고 저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너무 예뻐서 2024년에 5천만 원을 주셨어요. 요거 공제되겠죠. 이 5천만 원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2025년에 할아버지가 저한테 5천만 원을 또 주셨어요. 요거는 증여세가 부과될까요? 안 될까요? 네, 요거는 안 됩니다. 왜냐? 아까 직계 존속 그룹이라고 했잖아요. 즉 부모님한테 받든 조부모님한테 받든 이 그룹한테서는 10년을 기준으로 5천만 원까지만 증여세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2024년하고 2025년이면 10년 안 됐잖아요. 근데 두 분한테 합쳐서 얼마 받았어요? 1억 받았으니까 5천만 원까지만 증여세가 부과가 안 되고 나머지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례 보면 또 저희 아버지가 저를 예뻐하셔서 2024년에 5천만 원을 주셨어요. 요거는 공제되겠죠. 그래서 증여세가 부과가 안 됩니다. 근데 저희 장인어른이 또 제가 너무 예쁘대요. 그래서 2025년 그 다음에 1천만 원을 주셨어요. 요 1천만 원은 공제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즉, 그쵸. 왜냐? 부모님하고 장인어른은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룹이 달랐죠. 부모님은 직계 존속 그룹, 장인 장모님은 기타 친족 그룹. 그래서 이렇게 각각한테 5천만 원, 1천만 원은 다 증여세 부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나를 기준으로 할 때 나는 10년 안에 최대 모든 사람을 다 이렇게 고려를 하면 얼마까지 증여세 부과 안 될 수 있느냐? 다 합쳐보시면 7억 1천만 원까지. 5천만 원, 5천만 원, 6억 1천만 원. 그럼 이제 증여세, 면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으로 이제 상속세 절세를 위해서 사전증여를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요거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요거 좀 설명드릴게요. 먼저 상속세는 저를 기준으로 할 때 이제 제가 사망할 당시에 가지고 있는 전 재산, 요거를 기준으로 상속세가 부과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많이 나오겠죠. 조금 가지고 있으면 조금 나오겠죠. 그리고 상속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돼요. 그러니까 많이 가지고 있으면 더 엄청나게 많이 내야 돼요. 그러면 나는 죽기 전에 내 재산을 조금 줄이고 이렇게 죽으면 상속재산이 줄어들겠죠. 그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자식들한테 미리 증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상속재산을 좀 줄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의 상속세가 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오는 건데, 보시면 이 과세 당국이 또 그렇게 허술하지 않아요. 그러면 누구나 다 이 방법을 쓰겠죠. 죽기 전에 자식들한테 다 나눠주고 내 상속재산 0원 이러면 상속세가 부과가 안 된다? 이렇게는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10년의 기준으로 상속 개시일이 이제 피상속인 돌아가시는 날이에요. 상속 개시로부터 10년의 기준으로 해서 이 10년 이내에 상속인한테 사전에 증여한 그런 재산들은 다 합산시켜요. 다 조사해서 합산시킵니다. 그래서 그것도 상속 재산으로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24년에 상속이 발생을 했어요. 근데 살아생전에 이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17년에 부동산을 하나를 증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은 17년에 증여할 당시에는 얼마짜리였냐면 시가가 10억짜리였어요. 근데 지금 24년에는 부동산이 가치가 오르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이 평가액이 15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17년에 증여한 건 지금 10년 전에 증여한 거잖아요. 이건 합산돼요, 안 돼요? 상속재산에? 10년 전이니까 합산이 돼요. 10년 전에 사전 증여한 재산은 합산해서 상속세 부과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합산은 되는데 금액은 얼마로 합산될까요? 증여 당시인 10억 원만큼 합산될까요? 아니면 우리 지금 상속 개시 당시인 15억 기준으로 합산이 될까요? 이제 이게 중요한데요. 증여 당시인 10억만큼. 네, 증여 당시 기준, 이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요만큼만 합산이 돼요. 그래서 10억만큼만 이렇게 합산이 돼서 상속재산이 나와요. 그럼 과세당국은 어떻게 하냐면요. 이 10억을 기준으로 한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근데 이분은 뭐 냈어요? 증여받을 때? 증여세 미리 냈잖아요. 2억 2,500만 원 정도 당시에 냈다고 하면 그러면 지금 10억 기준으로 한 상속세가 더 많거든요. 그 많은 금액에서 이전에 낸 2억 2,500만 원 빼고 나머지를 내라. 요렇게 부과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3년에 자식한테 이 부동산을 증여를 했어요. 10년 넘었어요? 안 넘었어요? 넘었죠. 10년 이전에 한 증여는 합산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속세는 당연히 부과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일찍 미리 증여해 두시면 좋겠죠. 그쵸? 그래서 합산이 안 되고 대신 이때 냈던 이 증여세 1억 3,500만 원 요것만 그냥 납부한 걸로 이 세금 이슈는 종결됩니다. 미리미리 증여해 두시면 좋죠. 근데 이거 보면은 10년이잖아요. 10년 전에 증여해야 된다. 기간이 너무 길잖아요. 이 기간 너무 기니까 좀 짧게 이렇게 증여해서 상속세 좀 절세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이거 많이 물어보세요. 또 있어요. 상속인 외의자한테 사전 증여한 건 5년. 10년이 아니라 5년이요. 그러면 상속인 외의자는 보통 누가 있을까요? 그쵸. 저기 보시면 사위 며느리. 상속인 아니에요. 왜냐면 자녀가 있으니까. 그리고 손자녀예요. 손자녀도 자녀가 있으니까 상속인은 아니에요. 요 분들한테 증여하는 거는 5년이에요. 5년. 그래서 보면 2024년에 이제 돌아가셨다면 17년은 지금 5년이 넘었잖아요. 요때 증여한 거, 사위 며느리나 손자녀한테 한 증여는 합산되지 않습니다. 상속세에. 근데 요즘은 사실 곧 죽어도 사위 며느리는 싫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왜냐면 요즘 이제 이혼들 많이 하시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그런 위험이 있어서 사위 며느리 말고 손자녀한테 하고 싶어요 라고 하세요. 그럼 저희 당연히 가능하거든요. 가능한데 손자녀한테는 증여세가 할증이 붙어요. 대를 한 번 더 건너뛰어서까지 증여를 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증여세가 한 30-40% 할증이 되긴 되지만 그래도 상속세에는 합산되지 않는다. 네, 그래서 이 사전 증여가 상속세를 절세하는 이유를 아주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증여받은 이 증여 시점부터 상속인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0년이 지난 증여 그리고 상속인 외의자는 5년이 지난 증여는 상속세에 합산되지 않는다. 이런 상속재산이 합산되지 않는다는 그런 이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우리 증여 시점을 기준으로 한 시가 그만큼만 합산된다고 했잖아요. 그쵸? 증여 당시는 시가가 10억이었어요. 근데 24년 이 상속 개시 당시는 시가가 15억이에요. 그러면 5억만큼의 가치가 상승했잖아요. 이 5억만큼 가치 상승분에 대해서는 상속세, 증여세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미리 증여해 두시면 좋죠. 그리고 이 증여재산 운용소득 및 그 투자 수익은 상속세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즉, 이 증여받은 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과세 대상이 아닌데 예를 들면 부동산을 증여해 주셨는데 그 부동산의 임대 수익이요.
이 임대수익 사실 이 운용소득이 되는 거잖아요. 이 운용소득에 대해서는 상속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 증여해 두시는 것도 좋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상속인 기준으로 할 때 피상속인은 그만큼 자녀한테 재산을 증여하고 본인의 재산은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소득이 줄어드니까 이 종합소득세나 이런 부분들 좀 줄어드는 그런 이점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똑똑하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10년이나 5년의 기간을 잘 고려를 하셔서 그리고 가치가 많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재산들. 그래도 요즘은 부동산이 좀 안정적일 테고 아니면 정말 장기적으로 봤을 때 ETF 같은 거 있잖아요. 미국 주식. 그쵸? 그런 것들 아주 일찌감치 이렇게 가치가 많이 오를 것 같은 거 미리 증여해 두시면 그 같이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가 안 되니까 일찍 이렇게 증여해 두시면 상속세도 줄일 수 있고 그런 이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제가 이제 여기까지 해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강의 많이 어려우셨을 거예요. 어려운 강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